많은 분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지는 않은 상태이죠. 출마할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운을 띄워온 것은 사실이지만 출마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언제 그 공식 발표를 할 것인가라는 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고요. 중간선거 전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선거가 나흘밖에 남지 않았으니 전에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중간선거 끝나고 나서 그러면 발표를 하겠구나 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또 예측하고 있는 바이긴 한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다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악시오스가 중간선거가 끝난 다음 주 월요일 11월 14일에 발표가 있을 거다라고 오늘 특종해서 내놨습니다. 기사를. 악시오스는 민감한 논의에 정통한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활용하고 자신의 대선 레이스를 위한 동력을 만들기를 희망하고 있다라는 풍으로, 그런 기분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길 것이 지금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별히 이번에 중간선거에 나와 있는 주요 인사들, 연방상하원과 주지사들 같은 경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사람들이 약진하고 있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간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공화당의 대승리를 축하하는 이런 분위기, 레드 웨이브, 이 물결을 타고 서핑을 할 거다라는, 악시오스는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트럼프가 레드 웨이브를 타고 서핑을 하면서 본인의 대선 캠프 홍보를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승리할 것으로 널리 예상되고 있고, 선거 예측가들 사이에서는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이길 것이다 라는 예측이 예전보다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하원은 아주 레드 쓰나미가 불 거다라는 느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상원 같은 경우에도 한 53석에서 54석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지금 계속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따가 오늘 방송 마지막에 또 분석을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콜로라도주, 전통적으로 파란 주로 알려져 있는 콜로라도주에서도 연방 상원이 민주당 우세에서 지금 토스업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레드 웨이브를 타고 트럼프가 본인의 대통령 선거 출마 소식을 전 국민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이제 흥미로운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레드 웨이브를 만들어낸 장본인이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나 좌파 언론들은 인정 안 하려고 할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볼 때는 분명히 트럼프가 아니었으면 이러한 레드 웨이브는 있을 수 없었다는 걸 저희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 레드 웨이브의 가장 밑바탕에 있었던 것이 부정선거 이야기였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이 이게 흔들리면 그러면 그 레드 웨이브는 그냥 물거품이 돼버릴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건 어느 정치인도 역대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오랫동안 끌면서 정치적 동력으로 활용한 역사가 없습니다. 이 도널드 J. 트럼프만이 해낸 역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2022년 중간선거에서 레드 웨이브가 일어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주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조미료를 잔뜩 쳐준 것이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조미료를 잔뜩 쳐놨습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가스비 같은 거 잔뜩 올라가고, 국경은 무너지고, 범죄율은 치솟고, 난리통을 만들어 놓았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국민들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정말 진절머리 난다. 미국이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옳은 방향으로 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옳은 방향으로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눈을 들어보니까 이미 옳은 방향으로 가려면 이리 와라 라고 손짓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 국민들이 하나둘 깨닫게 되어가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분이 학부모들의 깨어남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이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거를 배우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서 아이들의 교육에 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챙겨야 되겠다라는 의식이 깨어났죠. 그것이 결국은 버지니아를 뒤집었고, 지금 여러 지역들을 그렇게 뒤집어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지역들을 그렇게 뒤집어가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이 결국에는 히스패닉 유권자들까지 자극을 해서 가족이라는 단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문화를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지금 대거 공화당 쪽으로 몰려오고 있는, 최근에 조사 자료들을 보면은 과거에는 민주당 지지자가 훨씬 더 많았던 히스패닉 유권자층이 이제는 거의 반반 수준, 오히려 공화당 지지자가 더 많아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까지 지금 변화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물결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트럼프이기 때문에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대승을 거두게 되면 당연히 그 승리의 환호를 트럼프가 받을 것은 뻔해 보입니다. 근데 물론 악시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도하는 이 문장의 문구 내용을 좀 보면은 그걸 좀 비아냥대듯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는 칭송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것이고요. 저스터 뉴스에 따르면 FBI와 법무부의 정치적 편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가운데 FBI 잘못됐다라는 그런 생각들 많은 국민들이 지금 하고 있죠. 연방기관의 고위 지도자들은 법무부를 당파주의 혐의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특별검사의 임명을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여러 형태로 수사, 조사를 받고 있고 소송도 여러 가지가 걸려져 있는 상황이죠.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먼지털기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2020년 대선 결과에 도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뿐만 아니라 그것이 부정선거였으니까 이거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 소송전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비밀로 분류되어져 있는 문서들을 본인의 개인 집으로 가져갔다 해가지고 또 FBI가 급습하고 난리를 치고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뭐 하는 또 그런 소송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페셜 마스터를 지정을 했는데 법무부가 또 반대를 하고 하여간 좀 복잡한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리고 또 뭐 뉴욕에서는 세금 맨하탄 지검이 지금 이제 세금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하면서 혹시 위법한 것이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뉴욕주 법무장관실에서는 이게 형사기소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 보니까 아예 민사소송으로 또 걸어가지고 뭐 속였다 해서 뭐 2억 5천만 달러 배상하라는 그런 민사소송을 또 내놓은 5만 가지 소송과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소송전과 공격이 결국은 정치적인 배경에 의한 것이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배경에 의한 것이다라고 인식하게 되어져 가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실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몰랐으니까, 트럼프의 진가를 많은 분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런가? 진짜 트럼프가 사업하는 사람인데 세금 조금 내려고 뭐 편법 좀 썼겠지, 뭐 이런 식으로 다들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해도 너무하네, 쟤들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잠시 뒤에 연방 하원에 있는 공화당원들이 FBI에 대해서 어떻게 고발하고 있는지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게 될 텐데, 결국은 전 국민적으로 이 법무부라든가 FBI라든가 이런 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를 막을 방법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이 아주 뚜렷해 보입니다. 오늘 뭐 뉴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문짝만하게 기사 제목을 바이든은 알고 있다, 공화당이 이기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이런 것 제목을 붙여놓은 걸 보았는데, 하여간 지금 그런 위기의식을 민주당은 좀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되는 것이고, 선거라는 것은 끝까지 가서 마지막 장을 열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서둘러서 이렇게 섣불리 빠른 축배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또 그래서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것이고요. 하지만 악시오스는 트럼프가 이러한 그 공화당 승리의 기운을 본인이 받아서 대선 출마까지 이어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잠시 주춤할 가능성도 있기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 선거 결과가 트럼프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공화당의 압승이 아닌 이상한 승리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지금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 이제 허셸 워커하고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하고 상원 선거가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중간 선거가 11월 8일 날 끝난다고 하더라도 14일 날 발표하기가 어려워진다. 왜? 결선 투표가 12월 초에 있기 때문에 12월 6일 날 있습니다. 그러면 결선 투표 12월 6일 날 하기 전까지는 이게 지금 애매한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트럼프 진영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출마 발표를 마냥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격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1월 6일 특별위원회에서도 증언해라, 뭐 해라, 그리고 지금 최종 보고서를 또 발표를 하게 될 상황이 오는데 이런 그 1월 6일 특별위원회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법무부 쪽에서 반란죄 혐의로 트럼프를 기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정적을 숙청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진행되기 전에 대선 출마를 못을 박아야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들이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게 실제 뭐가 있어서 이런 모함을 하는 것이 아니다. 공격을 하는 것이 어떤 실체가 있는 공격이 아니다라고 항변할 수 있는 진을 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게 지금 비유가 좀 이상한 비유가 되는 건데 지금 마치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이 잘못한 거 조사하고 예전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조사해오던 걸 계속 조사하는 건데 그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죠.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이 야 이거는 정치 공세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반발하는 것 같은 이것과 트럼프와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보호망을 좀 만들 필요가 있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겼다라는 기선을 잡으면 바로 나 대선 출마한다라고 발표하고 정치적인 보호망을 확 치는 것이 지금 여러모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나 조사들로부터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까지 기다렸다가는 아까 말씀드린 1월 6일 위원회부터 해가지고 5만 가지 공격들이 막 지금 진행되는 중이어서 견디기가 쉽지는 않고요. 결국에는 12월 가기 전에 11월 중에 대선 출마를 발표할 가능성이 이제 커지게 되는 것이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중요한 것은 중간 선거에서 어느 정도까지 공화당이 큰 승리를 거두느냐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선 발표의 명분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 선거의 결과를 저희가 지금 아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바라는 시나리오는 사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는 한 240석 이상 차지를 하면서 큰 승리를 했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가능하면 뭐 250석까지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상원도 공화당이 53석, 54석 차지하면서 다수당 지위를 다시 확보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했다라는 발표가 나오게 되면 이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 정식으로 난 출마하겠다라고 발표를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이거는 분명히 정치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2024년 대통령 선거까지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한 정치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중간 선거에서 보십시오. 뭐 맥met 오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허셜 워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사실 만만치 않은 지역에 나와 있는 그것도 메스터즈 같은 경우에 애리조나주의 메스터즈 같은 경우에도 캐리 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선언을 했을 때에는 그들의 지지율이 민주당 상대방보다 지지율이 낮은 때였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 받고 난 다음에 점점 올라갔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다른 하원도 마찬가지고 주지사들도 마찬가지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역전시킨 후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레드웨이브의 가장 큰 원동력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걸 반증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이기면은 트럼프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관련해서 또 좋은 소식이 나오면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